시간이 되어서 열린 명상실 하반기 첫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어, 상반기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 그 컴퓨터나 핸드폰에 어, 비디오를 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뭐 특별한 일 없으시면 좀 켜주시면 들어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힘이 납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면은 까만데 그저 일곱 여덟 개 얼굴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까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벽을 보고 하는 그런 느낌이 무척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디오를 켜서 하다못해 자기 얼굴이 아니라 배경사진이라도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그 하반기 전립 명상실 시작인데요. 저는 오늘 이제 자비명상이라는 것을 주제로 1시간 10분 동안 얘기도 나누고 또 짧지만은 실습도 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공교롭게 제가 그 이 하반기에 하시는 선생님들 쭉 그 주제를 보니까 자비명상을 주제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명상 중에서도 명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자비 명상이 대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세션을 맡아주신 리더들께서 너댓 분이 자비 명상을 그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제가 드리는 자비 명상에 관한 말씀이 그 나중에 다른 세션 리더들의 에, 세션을 듣는 데에도 그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하고 어,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저는 아주대학에서 3년 전에 음,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대학 명예교수로 있고요.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수련도 하고 한 것은 한 15, 16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사단법인 한국명상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명상을 과학화하고 또 명상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전파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저에 대한 그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그러시면은 알게 모르게 제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같이 강의하고 실습할 내용은 첫 번째는 자비 명상이 뭐냐 하는 걸 좀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비 명상이 이 대상에 따라서 자기 자비와 타인 자비, 용서 명상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자비 명상은 기본적으로 그 긍정적인 정서 상태, 개인의 기본적인 정서 상태를 긍정적인 정서로 만들어 주려는 이제 그런 수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삶의 질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 명상이 현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한 것들을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중간에 그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가능하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비명상이라는 그
수련법은 불교 전통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인간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그래서 양을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 사무량심인데 이런 마음을 기르는 수련의 일부입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사무량심 수련은 네 가지 그 아름다운 마음 이것을 키우려는 수련이 아니라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네 가지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돼 있고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그런 수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가슴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로 덮여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무량심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덮고 있는 껍데기들을 장애물들을 벗겨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런 설명이 그 현대인들에게 또는 비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어쨌거나 여기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는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뭐냐? 첫 번째는 자애심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애심은 모든 존재들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온화하게 대하려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는 마음, 누구에게나 친구처럼 대하려는 마음, 이것을 자애라고 부를 수 있고 전형적인 자애심, 이것은 아마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인가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비 수련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조건적인 사랑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사무량심 중에 두 번째는 연민심이라고 부르는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그런 그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에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나 괴로움들로부터 구해주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애와 연민 두 가지를 합쳐서 자비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힘든 상태에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봤을 때 얼마나 힘들까 하고 공감을 하는 것 플러스 그 힘듦과 고통을 줄여주고 거기서부터 구해주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과 아주 유사하지만은 대상들을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려는 마음 이런 걸 키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 전통에서 자비는 뗄래 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애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연민심은 불가피하게 불편한 정서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서 불편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해는 좀 긍정적인 정서 경험과 연관성이 많고 연민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힘든 사람들과 자주 일해야 되는 그런 휴먼 케어 장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연민심이 바닥이 날 수가 있어요. 소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관련한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함께 기뻐한다 하는 동락이라고 표현하는 마음인데요. 참 어려운 마음이죠. 특히 다른 존재들이 선한 일, 선한 성취를 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살아보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성취를 하거나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질투심이 잘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마음으로 동락, 함께 기뻐한다 하는 마음이 사무량심 중에 세 번째를 차지합니다. 네 번째 사무량심 중에 하나는 평등심 또는 평정심이라고 부르는데 평등심은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평정심과 평등심은 비슷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깊은 얘기까지는 소개를 어,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무량심 수련의 일부로서 자비 수련이라는 것이 이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비 명상을 크게 얘기하면 그냥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랑은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도와주고 싶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은 싫어하고, 잘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꼬숩게 여기고 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것과는 달리, 즉 조건적인 사람과는 달리, 그가 어떤 이유든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그것에 연민심을 보내고 자유롭게 대응하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은 기독교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유교에서 얘기하는 칠견지심 같은 것과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비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용어를 달리 쓸 수 있는데,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자비라는 개념이 있고 용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불교 수련 전통에서는 자비심 그러면 이건 무조건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과학 명상으로 명상이 현대화되면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비심 훈련이라는 게 서구인들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됐는데 대상을 자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 연민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고,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컨셉으로 훈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삶에서 아직도 어, 어, 없애버리지 못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존재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움이나 분노, 화 같은 것들을 삭히는 방법으로 용서 명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서 명상은 미운 사람, 내가 적대적으로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마음들을 줄이고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느리는 명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굉장히 빨랐죠? 저는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머리에 쏙 들어오면은 제가 뭐 다시 또 강의할 일이 없겠잖아요. 학생들이 좀 듣고도 좀 못 알아듣고 좀 들었는데 까먹고 그래야 이 강의하는 사람도 같은 내용 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딱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음, 현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69분의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선생님으로 청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화면 키신 분들 중에는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이분들은 아마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나 또는 그런 그 훈련법이나 이런 것에 조금 생소하지 않은 분들일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14, 5년 이상 우리 대학생들하고 명상을 진행해 본 결과 학생들은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함이 크더라고요. 이 불만족함의 대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외모에 대한 불만족, 흔히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에 대한 불만족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무 끈기가 없다든지, 너무 유혹에 약하다든지, 또는
뭐랄까 그 의지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지적 능력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족도 되게 많아요. 열심히 뭘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불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 대해서 싫어질 뿐더러 그 싫어진 원인을 자꾸 찾다 보니까 주변이나 환경들 또는 하다못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탓을 하게 되죠. 이렇게 탓을 하고 나면은 또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스스로를 또 불편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자기자비는 서구 특히 미국 대학생들 때문에 개발된 수련법이라 해도 좋을 정도인데 의외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비 명상을 한번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상 자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세가 명상을 말하지 않는다. 특정 자세를 했다고 해서 특정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자세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마음을 한번 가라앉혀 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있는 공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공간 속에서 몸이라는 공간을 몸을 통해서 일정 부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 몸이 놓여 있는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놓여 있는 공간의 특징을 한번 시각적으로도 살펴보시고 내 방이 내가 있는 곳이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구나 하고 저 좋은 게 있네. 저거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가능하면은 무시하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익숙한 공간이지만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어요.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의 특징을 인식하는데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 눈을 한번 살짝 감아볼까요? 예, 눈을 감으시면 우리 정보의 80%를 차지하는 창이 닫힙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감각기관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아주 뚜렷하게 살아나는 기관이 귀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공간에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질이 서로 달라지면서 변화하는 소리, 어떤 소리들이 있나. 특정한 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시시각각 메우고 사라지고 하는 소리의 존재를 인식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의 초점을 후각이나 미각으로도 가져가 봐도 좋은데 별로 그렇게 자극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건너뛰고 몸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몸의 피부 표면에 닿는 접촉감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면 옷과 살이 닿아 있는 느낌, 머리카락이 목이나 또는 뺨에 닿아 있는 느낌들, 또 아주 미세하지만은 공간을 흐르는 공기가 노출된 피부에 스치는 느낌들, 바닥과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이나 발바닥의 느낌들, 우리 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접촉감들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의식의 초점을 자신의 호흡 감각 쪽으로 돌려볼 텐데 배우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안 배우신 분들은 배나 가슴 중에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배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고 가슴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면서 내가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이 배에서 느껴질 때 더 선명한지 아니면 가슴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찾아가지고 더 선명하게 호흡이 느껴지는 곳에 주의를 잠시 모아보겠습니다. 주의를 모으면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숨 쉬고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의 느낌은 우리가 힘들거나 방황할 때 언제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곳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로든 내가 힘들다, 불편하다, 마음이 산란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호흡의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나 가슴 또는 좀 더 익숙해지시면은 코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면 내가 숨 쉬고 있음을 명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호흡의 느낌에 기대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좀 쉬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호흡은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쉼터다. 자, 이번에는 의식의 초점을 가슴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가슴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가슴의 온도를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이 어느 정도 따뜻한 가슴인지,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때 따뜻함이 안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따뜻함이 안 느껴진다고 자신이 냉담한 사람이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 명상은 다른 명상과 달리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면 훈련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슴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슴이 따뜻해질 만한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생한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난 과거의 경험들 중에서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던 그런 경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예, 또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나를 아주 예쁘게 봐주는 그런 다른 타인이나 어른들 또는 부모님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떠올려서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면은 무엇이든 떠올려 보세요. 적극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반려견도 좋습니다. 영 안 되면 양손을 또는 한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손바닥의 따뜻함으로 가슴을 데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가슴의 따뜻한 느낌 이것은 우리가 배양하고자 하는 자비심의 소재나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따뜻한 마음은 개념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관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매일, 거의 매일 보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비주얼로, 심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이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가슴의 따뜻함 그대로 간직하면서 지금 내 앞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떠올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혹시 내가 떠올린 모습 자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또는 그 모습이 위축돼 있거나 슬픔의 색깔을 띠고 있거나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처럼 표정이 느껴진다거나 이렇다면은 자, 이제 우리 상상의 공간 속에서 나 자신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지금 이대로 또는 그래도 괜찮아 하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고통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괜찮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실패를 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듦을 겪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자유롭고 연민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죠?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긴장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죠?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둥두 토닥여주고 쓸어주면서 가까이 대고 그래도 괜찮아. 난 너를 또는 나를 사랑할 거야 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끌어안은 채로도 괜찮고 이제 떨어뜨려서 마주 앉은 상태도 괜찮습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가슴에 따뜻한 온기와 더불어서 나는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원의 말을 마음속으로 암송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보내보세요. 나 자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또는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살아있음의 즐거움을 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구는 각자의 느낌에 맞는 문구를 택하시거나 또는 만들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나 자신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보듬어주고 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약점과 단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담은 문구면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죠?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너무 메마르고 강팍하다 그러나요? 그래서 불만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 자신이 자비로 충만하기를,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숙한 멋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쑥불쑥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거니 하고 다시 가슴의 따뜻함으로 돌아와서 호흡에 맞추어서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원의 문구를 암송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의 초점을 다시 아랫배나 가슴의 호흡 감각으로 돌려서 지금 살아있음을 호흡 감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알고 숨은 내쉴 때 들숨보다 조금 길게 내쉬면서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따라가면서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리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나 하는 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보통 갖습니다. 우리 열린 명상실은 1시간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어서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한두 분, 요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자비 명상을 하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떠올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채팅창에 쓰셔도 괜찮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두 분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김다현님 손을 드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자비 명상을 하면서 예, 시니컬한 사람이 나 자신이 자비로 충만하기를 나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의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길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네, 마음도 많이 갔고 근데 뭔가 시니컬하다는 자비심이 없다는 마음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뭔가 네, 그러면 자비 명상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 개가 충돌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됐어요. 네. 평소에 그 논리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네. 네, 그렇게 안 따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 이게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 네, 제가 뭔가 수용받지 못하고 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 부분이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시니컬하다면 그 시니컬한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자유명상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너무 좀 세상이나 사람들이라는 걸 좀 냉소적으로 보는 것 같아. 난 그게 좋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나는 좀 더 따뜻하고 뭔가 좀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람이기를 원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원하는 것 자체가 다현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자애와 연민심이에요. 그런 소망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미 안에 자애롭고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살고 도우며 살고 음, 받아들이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 마음을 더 키우면 시니컬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을 더 키우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또 어떤 마음을 더 키우고 싶으냐 그러면은 시니컬한 마음보다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더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키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평소에 그런 마음에 자꾸 마음을 써야 돼요. 즉,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어, 네. 그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 수련하는 동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련하는 동안에도 나에 대한 비판적인 거, 나의 허물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냥 무시하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의를 그쪽에 주지 말고 주의를 자꾸 내가 이렇게 살고 싶구나. 내가 사랑하며 살고 싶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살고 싶구나 하는 것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자비 문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도움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한 분이 김호연 님이 다들 보실 수 있죠. 쓰셨어요. 항상 나는 나대로 괜찮다며 인정하고 싶으나 100%못 받아들이니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받아들여도 그것도 또한 잠깐만요. 이렇게 자꾸 옆에 그 아이콘이 쫓아와가지고 못 읽겠는데 그것도 나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건 괜찮다는 말을 진심으로 해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랬어요.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시는데 100%못 받아들이니 이게 저한테 좀 걸리네요. 이 100%라는 말을 자꾸 쓰시면은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자꾸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100%는 불가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100% 받아들여요? 그럴 수 없어요. 이걸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완벽주의는 많은 정신, 심리 장애에 예, 상당히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그 way of thinking 또는 way of feeling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양식, 고정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완벽해야 한다는 거. 그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꾸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 51%쯤이 긍정이면은 그냥 잘했다고 봐주세요. 내가 한 10번쯤 뭔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5번 이상 내가 했다 그러면은 나한테 잘했다고 해주세요.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말이 길어질까 봐 조금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존재의 특징 자체가 우리 각자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를 들면 김다희님 머리 색깔을 선택했냐고. 아니에요. 여자로 태어났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아니라고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 주어진 거에는 우리 사회 지금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소위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성취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 상당 부분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해롭습니다. 피해가 돼요. 그 100%란 말 절대 누구나 언제나 이런 말들 가능하면은 의식적으로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킬 기회가 별로 없었고 어린 시절 매스컴이나 사회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방식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훈련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훈련시키는 게 사랑하라고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경쟁시키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배가지고 끊임없이 거의 완벽주의 비슷하게 나는 이런 존재여야 하는데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나의 지금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따지면 비하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이 강의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다시 보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타인잡이, 요거는 이제 타인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 존재 잡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타인이라고 썼지만 이 잡이 명상의 대상은 사람뿐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이 없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구해주고 싶어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용서는 이제 그야말로 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갈수록 어려워져요. 자, 자기자비가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한테 자꾸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뭐 좋아지기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막 어색하고 쑥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 수련이 어려워요. 학술적으로는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자기자비가 자기자비를 어려워하는 현상이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했던 연구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구태여 자기를 먼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먼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되고 나면은 자신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맛있는 먹을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특히 예민해가지고 이걸 내가 먼저 먹으려니까 어쩐지 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많으실걸요, 아마? 또 요만큼 있는데 요거 내가 먹기에도 부족해. 근데 이거 그래도 좀 나눠 먹거나 내가 좀 덜 먹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럴 때는 그래요, 주세요. 줘버리세요, 먼저.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먹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대상을 놓고 자비 수련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대상으로 해서 하면은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드린 말씀은 명상 수련의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사람마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훨씬 또 제가 고맙죠. 자, 그러면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자비 훈련을 한 5분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예? 1시간 10분짜리 강의는 항상 실습하면 모자라요. 자, 좀 앞에 부분 생략하고 부드럽게 눈 감고 호흡을 좀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걸 서너 차례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숨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또 들이쉬고 편안하게 길게 내쉬세요. 자, 들이쉴 때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내쉴 때 내 긴장과 불편함이 날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서 길게 내쉬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슴의 따뜻함,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는 손을 가슴에 대서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자비의 마음을 보내고 싶은 어떤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아는 사람 중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평소에 나를 이뻐해주고 돌봐주는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나는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을 어떤 식으로 좀 덜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가능한 한 비주얼을 생생하게 떠올리시고 자, 그분을 위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동일한 문구를 대상만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떠올린 당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하실 때는 한 10번 정도 하시면 돼요. 또 문구를 바꿔가지고 당신이 여러 가지 안팎의 해로움과 선하지 않음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문구도 만들어서 할 수 있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또 평화롭기를 당신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분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기를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질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마음에서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적개심을 얼른 해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억울함, 소외감들로부터 당신이 얼른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뭐 만들 수 있는 말들은 컨셉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조금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으로부터든 자유로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당신이 신을 느끼며 항상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적절하게 내가 떠올린 구체적인 대상의 처지에 따라서 적절한 문구를 만들어서 호흡에 맞춰서, 원래 수련은 반복입니다. 꾸준히 평소에 하실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대상을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나하고 직접 별 관계가 없고 그저 가끔 이렇게 부딪힌다는 게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가끔 지나치면서 보거나 혹은 얼굴 정도만 알고 말은 별로 섞어보지 않은 그런 보통 사람들. 예를 들면 어,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대중교통 운전하시는 분들, 뭐 택시 기사분들이나 버스 기사분들, 또는 택배 하시는 분들, 또 우체국 아저씨들, 또 경찰 분들, 자주 보긴 하지만 잘 모르는 그런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만 떠올려도 되고 집단으로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똑같이 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편안하기를,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기를, 또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를. 따뜻한 가슴의 온기를 이런 기원 문구에 담아서 지금 떠올린 그분에게 전달해 보세요. 당신이 평화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당신이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또 그런 위협과 위험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자원을 얻을 수 있기를. 네, 좋습니다. 이제 의식의 초점을 다시 아랫배나 가슴의 호흡으로 돌아오셨다가 아주 짧게 했지만 조금 전에 했던 명상 수련이 나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해줬나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자신의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서 느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이 명상하는 동안의 경험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공통적일 수도 있고 개별적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은 하나의 팩트, 하나의 드러난 현상일 수 있으니까 그 경험 자체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용서 명상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하나 딱 있어요. 대상을 떠올릴 때 너무 센 사람 떠올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은 사이가 무척 안 좋은 시어머니라든지 이런 분들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나한테 인생의 치명상을 줬던 그런 분들, 도저히 떠올리기만 하면 막 살이 떨리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나한테 불편감을 최근에 주었던 어떤 존재,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나한테 험한 말을 좀 했다거나, 새치기를 했다거나, 나한테 양해를 안 받고 뭘 했다거나, 어, 나를 지나가다가 툭 치고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렸다거나, 나를 무시했다거나, 무시하는 것도 세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가벼운 사람을 선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용서 명상은 굉장히 어려운 명상이니까 진짜 센 사람 고르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힘이 더 생겼을 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맛보기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부드럽게 눈 감고 호흡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주의를 가슴에 보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의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아,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고, 그러고 있구나 하고 알았을 때 느꼈던 마음의 평화로움과 뿌듯함과 따뜻함 같은 것들을 지금 한번 다시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정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신 분 떠올리지 마십시오. 연애 관계에 있는 분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센 사람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볍게 나를 불쾌하게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난다. 그런 사람 정도 떠올려서 그분들에게 자신이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면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용서의 마음이 안 생겨요. 쉬운 사람인데도 말은 그냥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용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럴 때 자기자비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기원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저분을 용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유, 내가 이것도 용서를 못하네 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비켜. 나는 용서를 하고 싶어. 용서를 할 거야 하는 의지도 내고 잘 안 되면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기원하세요. 그러면서 연습을 자꾸 하시면서 점차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자, 용서가 잘 안 돼도 용서하겠다는 마음 먹은 것 자체가 대견한 일입니다. 되게 자기한테 친절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그러면 우리 결과만 가지고 자신을 비난해. 근데 하려고 그랬다는 마음, 그거를 기특하게 안 봐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결과 중심주의, 결과지상주의에 젖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용서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주는 것이 좋지, 용서하겠다고 그러면 결국 용서를 못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비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눈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이 소감은 사실은 지금 같이 제가 사회를 봐서 안 나누더라도 채팅창에 쭉 써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다 읽을 수 있고 캡처해가지고 저도 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소감을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라고 부르고 우리가 좋아하고 즐겁게 느끼는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정서. 우리는 긍정적인 정서 좋아하니까 부정적인 정서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정서는 더 자주 많이 겪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 즉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는 뭐냐? 살아있으면 피할 수 없는 기본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삶은 불편함, 괴로움, 고통 이것이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행복하고 좋은 안락한 그런 좋은 상태, 좋은 기분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정정서라고 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이것이 쓸모가 없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부정적인 정서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고 긍정적인 정서도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정서가 우리들에게 미친 영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부정정서는 대체로 대처와 생존 노력을 동기화하고 이것을 극복해냈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가기 전까지의 부정적인 정서는 즉각적으로 우리 시야를 좁혀주고 생리적으로 긴장시키고 우리의 주의를 긴장된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긴장 상태를 만들어요. 긍정적인 정서는 탐구와 성장,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 정서를 경험할 때 친화 행동,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행동, 호기심도 발동되고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하고 이때 주의는 굉장히 풀어진 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어진 상태에서 아주 물끄러미 부드럽게 주변과 자신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정서도 좋은 기능을 갖고 있고 긍정정서도 나쁜 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너무 덜 경험하고 약하게 경험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세게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비 명상은 기본적으로 긍정 정서를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조금 우울한 스타일 또는 불안이나 긴장이 좀 많은 스타일, 자신에 대해서 너무 타인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예민한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자비 명상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자비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해냈다는 것 때문에 아주 뿌듯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평소 내가 전체적으로 뭐 그 감정 상태가 조금 어둡다 이런 분들일수록 자비 명상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은 삶의 질 자체를 높이고 자신이 성장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비 명상은 어떤 의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해로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 해로운 감정 중에서 특히 화, 분노, 적개심 이런 감정은 상대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본인에게 무조건 해가 됩니다. 그것이 본인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다 해도 그래도 그것은 해롭게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화나 적개심 이런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본인이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옛날 원시 시대면 괜찮은데 지금 문명화된 시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를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현하는 것은 무조건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분노나 화,
질투, 냉담함, 시기심 이런 것들로부터 또 우울, 불안 이런 해로울 수 있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그것보다 더 큰 기능은 뭐냐면은 자기 초월과 자기의 확장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뭐 말이 어렵게 들립니다만 딴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잘 되고 그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 이게 더 넘어서서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았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또 나의 지인이나 나의 가족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확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로 하면은 더 확장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동식물, 생명 있는 것들로까지 확장시키면은 요만한 자기가 엄청난 자기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불교적인 자비명상의 특히 대승에서 자비명상의 목적은 이런 평등심의 확장이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자비 명상은 자칫 해로울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고 학자들도 그것을 입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비 명상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자애심을 발휘하고 하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꾸 넓혀감으로써 자신의 어떤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거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비 명상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집중 명상이나 마음챙김 명상보다도 이 시대 정신과 아주 잘 부합하는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명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비 명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향성, 가치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중요한 잃어버린 이 시대의 중요한 시대 정신과 잘 부합해요. 그게 뭐냐? 생명 존중, 공존, 공감과 사랑, 환경 보호, 전체적으로 여성성이에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이 큰 그런 사건들이 뭡니까? 전쟁, 그죠? 네. 그다음에 국가 이기주의, 조금 좁히면은 우리 사회에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지연, 혈연, 학연. 혈연 뭐예요, 이거? 혈연. 가족 중심주의 같은 거죠. 그죠? 가족 중심주의. 지연, 동네 중심주의. 학연. 뭘 경험을 같이 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집단 간의 경쟁과 집단 간의 그 선거에서 차별하기와 다툼과 이익을 위한 다툼과 서로 손잡고 함께 살아가지 않은 것보다는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라고 부르죠. 이것도 굉장히 자비 정신에 비추면은 해로운 거고 어찌 보면 이 지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인본주의에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동물들, 식물들, 다른 자원들 모조리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자원의 고갈과 그 자원을 씀으로써 나타난 이산화탄소 배출,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비명상은 그래서 아까 제가 생명 없는 것까지도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을 때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으나 잘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예, 한 5분 남았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유명상뿐 아니라 이 열린 명상실에 계속 들어오시면서 명상을 배우고 익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시간 조금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채팅창으로 하셔도 괜찮고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없습니까? 네.
끝나고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같이 있을 때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다 같이 좀 들을 수 있게. 개인적으로 하시면 본인만 듣잖아. 네, 네. 김혜경님, 예, 네, 예, 어, 그 자비의 대상을 예, 확장하는 과정 중에서 예, 그, 어, 예를 들면 뭐, 사이코패스나 예, 범죄자나 이런 예,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보낸다는 게 예.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제한적으로 뇌 자비 예, 명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네, 조금씩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사고를 개발하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명상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어, 진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범죄자들 이런 사람도 사랑하는 말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 이게 이제 그 기독교 같은 데서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다가 도둑질만 되겠다 하다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가지고 네가 회개하면 너 천당 간다 그랬더니 내 회개함이다 그래가지고 천당 갔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황당함과 좀 비슷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참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말을 이해하게 됐는데 그 말이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자애심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사람의 뿐 아니라 누구나 타고난 그런 존재 자체의 고통과 괴로움에 연민을 보내고 그리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해주고 그가 본래 가지고 있는 사무량심이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개발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해주려는 것이지 그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사해해 줄 권리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막 그 일탈 행동하고 나쁜 짓 되게 많이 하고 요새 막 청소년 뭐 14살 아래는 저기 저 처벌도 안 받는다니까 그걸 아예 인식한 상태에서 일부러 그냥 막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처벌 연령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법적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이 한 일이 잘한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해야 돼요.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격리해서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려는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걔들이 그렇게 일탈하게 된 데에는 그 본인들이 책임이 별로 없어요. 특히 애들의 경우는 다 그 아이가 자란 환경에 있었던 다른 어른들이나 사회가 그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부추긴 거지 아이 자체에 그런 범죄 행동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죠. 어른들은 어떨까? 어른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는 어른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 그러니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으면은 거기에 대한 벌은 달게 받으시라. 거기까지지. 너는 나쁜 놈이다 이거야. 너 자체가 나쁜 놈이고, 너 자체가 태어서는 안 나서는 안 될 놈이고, 너 자체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놈이니까 격리하고 영구 격리한다, 사형시킨다. 이거는 사람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저나 김혜경 선생님이 했던 고민보다 훨씬 더 역사도 깊고 더 많은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우리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장발장이 예,
촛대 같은 성당의 집기를 훔쳐가지고 갔다가 경찰이 불신검문에 걸려가지고 경찰이 이건 분명히 네 처지로 봐가지고 네 걸 수가 없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성당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준 거라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신부님들이 고해성사 받으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예, 저는 그냥 그렇게 해결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게 자비명상의 핵심이지.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그게 자비명상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또 다른 분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 1분 지났지만 그래도 짧게 마무리 명상 한 1, 2분 하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난 이 즐거운 열린 명상식 시간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자, 편안하게 자세히 잡으시고 부드럽게 눈도 감으시고 눈 감는 거 불편하시면 뜨셔도 괜찮습니다. 하시고 자, 지금 이 순간 공간은 서로 다르지만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열린 명상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분 정도만 이 공간에 지금 사이버 공간이지만 같이 있는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런 열린 명상실 참가자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기를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거기서 얼른 벗어날 수 있기를 또 그런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알아차리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세요. 자, 아주 참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